당신의 전생이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문을 엽니다. 자, 누구나 멋지고 우아한 노년을 꿈꿉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도 모으고 건강관리도 해봅니다. 그런데 50대, 60대로 접어들지만 요즘에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호칭을 하기에도 참 어려운 경우 심심치 않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해요. 정말 젊다, 이렇게 말이죠. 정말 멋지고 행복한 노후를 누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은 진정한 꽃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후준비 함정의 저자인 조영석 노후 전문가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일단은 노후 전문가라고 소개는 해드렸지만 사실은 부동산 포럼 아카데미 원장도 역임하셨고 또 노년의 자산 관리에 대한 강의도 하고 계셨어요. 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책도 노후 준비 함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서문에 보니까 돈과 건강만 있으면 노후가 행복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셨다고 제가 이제 읽었는데요. 네. 우리가 노년의 문제를 사실은 이제 건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럴 때 건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네. 네.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이제 건강은 대체로 보면은 이제 신체적인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여명이 이제 길어짐에 따라서 네. 나 혼자 견뎌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강한 정신력 이것이 이제 요구되는 이제 그런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의미 있는 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과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정신적인 측면의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정신적인 그런 측면에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정신적인 건강 이제 심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들로부터 그러니까 그전에는 경제 문제하고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노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강의라든가 모든 이제 관심사가 이제 자산 관리 또는 이제 건강 여기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노후가 완전하지 않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탁공공원 같은 데 가면은 그 많은 노인들이 이제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전부 건강하고 경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 그건 이제 시간 활용 능력 또는 심리적인 독립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심리적인 독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쓰신 책 노후 준비 함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노후의 심리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심리 이렇습니다. 노인들의 심리는 이제 젊은 사람과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노인들의 심리를 좀 이해를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노인을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언젠가 또 나도 노인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한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는 노인이 이제 그런 심리 현상을 보였을 때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될 것일까 하는 그런 문제에서 나는 저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려면은 어떤 심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미리 방지하려면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이제 앞선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노인이라고 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심리적인 특징이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요. 이제 많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자기가 소외된다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소외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말을 함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그런 심적인 것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말이 많으면은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생존 능력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이제 유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네. 유대 관계를 맺게 되면은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뭐 그런 점에서 생존의 어떤 그 욕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노후 심리에 이제 말도 많이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말 많은 가운데 보면은 좀 고집이 세다 그럴까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자기가 이제 노인이 되면 이제 두렵습니다. 네. 모든 게 두려워지고 불안하죠.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것만 옳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것만 옳은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신뢰를 못 하는 거죠. 네. 무서운 거죠. 이제 세상 나가는 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편향적인 좀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폭이 좀 좁아진다거나 너무 그렇죠. 과거지향적이 된다거나. 네. 그 이제 과거지향적이라는 게 이제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뭐냐면은 누구나 과거는 참 화려합니다. 네. 아름답고.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자꾸 이제 과거를 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네. 근데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과거지향적이고 과거에 자꾸 옛날에 내가 이랬었는데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하면서 또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고 네, 네.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참견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오지랖이 넓어진다 그러나요? 참견하는 것은 그 노인들의 힘입니다. 힘이에요? 네.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요. 네. 예, 제 그 예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몇 년 전에 이제 아들하고 이제 한 10일 정도 여행을 다녔는데 네. 그때 이제 여수가 참 추웠습니다. 겨울에 가서. 여수. 네, 여수, 전라도 여수. 그래서 뭐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강풍이 불었고 또 밤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매우 추운 날씨였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딸아이 이제 3명이 이제 나온 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제 그 딸아이가 3명 한 번에 사진을 찍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이 자기들끼리 찍다가 제가 이제 옆으로 지나가면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제 3명 한 번에 찍어달라고 나한테 부탁하겠구나 하고 저는 이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아들로 같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미리 짐작해서 미리 도와주려고 짐작해서, 찍어주려고. 네. 일종의 이제 오지랖일 수도 있고요. 네. 뭐 다른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미리 내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노인들의 하나 증상이 아닌가. 그거는 뭐 오지랖이라기보다는 이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나이 들어가면서 또 이제 연륜이 묻어나는 배려일 수도 있고요. 앞서가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시각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아무튼 나이 들어가면서 저도 뭐 나이 들어가고 있지만 전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말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고집이 좀 세지는 것 같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절충을 가야 되는데. 그러시죠. 네. 또 요즘에는 사실 지금 저희가 뭐 노후, 노인, 노년 이렇게 말은 하지만 50대, 60대만 해도 상당히 젊어요. 그래서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제는 16세에서 65세까지가 청춘기다라고 이렇게 유엔에서도 얘기하는 그 보고서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네. 16세에서 65세까지가 네. 청춘기고 네. 66세부터 85세까지가 중년기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연령이 이제 노후 시대가 길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청춘이라는 게 이제 정말 나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 먼저 우리가 늙음이라고 하는 거, 나이듦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신체적으로 나이를 들면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젊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청춘은 약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젊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신체적 나이를 말하죠. 네. 뭐 50, 60을 젊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추진력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무기력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젊긴 하지만 청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력적으로 이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청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청춘 피 끓는 열정이 그렇습니다. 있을 예. 때가 청춘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피가
시천득 선생님 말씀대로 피가 끓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청춘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강한 정신력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얘기겠죠. 네. 그만큼 정신력이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 요즘에 뭐 젊어 보이기 위해서 너무 그 외모적인 측면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젊게 산다는 것은 외적인 젊음보다는 내적인 강인함 아까 말씀하신 것 정신력을 키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활동량이 많아지면 좀 더 젊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움직이면.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라고 이제 하는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안티에이징은 이제 뭐 얼굴에 어떤 시술을 해가지고 젊게 보인다든가 하는 걸 이제 주로 말하는데 그게 꼭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100세, 지금 이제 태어난 아이는 뭐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 120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이건 진화론 쪽으로 보면은, 자연은 그렇게 젊은 사람을 선택 또 한대요. 그래서 그런 점 네. 봐도 이제 그걸 꼭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다만 우리는 그걸 좀 한 단계 넘어서 뭔가를 좀 이렇게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강한 정신력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 암벽 70세 이상이 된 사람이 암벽 등반을 한다든가 네. 또는 뭐 모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이것을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한마디만 더 이제 추가한다면은 이제는 그 안티에이징 또는 액티브 에이징을 넘어서 네. 스마트 에이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스마트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스마트폰을 잘 다룬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그거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중요합니다. 네, 시대에 물론 따라서. 네네. 물론 이제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네. 이제 그 유연한 사고 방식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네.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그것을 스마트 에이징이라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그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그 사고 자체가 유연해져야 한다는 게 정말 필요하죠. 그러니까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좀 폭이 좁아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쉽게 말하면 고집이 세진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갇혀있기 쉬우니까 이 사고의 유연성을 키우는 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또 하나의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고의 유연함.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스마트 에이징. 네, 또 하나 또 배웠습니다. 네. 자, 1020님. 저는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이 체험하는 거, 다양한 활동한다는 거죠. 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5715님. 제 나이 67이지만 방통대, 방송통신대학 말씀하시는 거죠. 방통대도 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여전히 청춘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방통대 다니시는 공부하시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계신다는 거.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도 지금 가장 많은 학생이 나이 많은 학생이 네. 73세인 학생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 대단히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네. 젊었을 때 참 열심히 살았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오히려 제가 차도 좀 사드리고, 네.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네. 참 보기 좋고, 네. 훌륭합니다. 네. 제가 늘 저도 생각하면서 늘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하는 얘기인데, 나이 들면서 또 중요한 거는 어떤 그룹에 속하냐가 중요한데 다른 것 따지지 말고 배우는 자에 속할 것이냐 가르치는 자에 속할 것이냐 둘 중에 한 군데는 속해 있어야 된다. 배우지도 않고 네네, 가르칠 네네. 능력도 없으면 네.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네. 나는 누군가를 가르칠 능력은 안 되니까 늘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누굴 배워서 나중에 가르치시면. 그럴 수 있을 만큼 또 그런 전문가적으로 실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물론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문자 주신 분처럼 늘 배우려고 하고 네. 뭔가를 일들을 찾아 나서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에이징
되겠습니다. 네, 기브 네. 에이징. 오늘 스마트 에이징, 기브 에이징 이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노령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흔히 지금 흔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황혼 이혼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뭐 졸혼에 이어서 최근에는 황혼 이혼이라는 것도 많이 늘고 있는데 그만큼 행복한 노후의 조건 중에 이 동반자와의 즐거운 삶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것도 네.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은퇴 후에 나이 들어서 부부관계 새롭게 어떻게 열어가야 좋을까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는 좀 아닌데요. 어렵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황혼 이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신혼 이혼보다 좀 더 많이 늘었다. 뭐 이런 이제 통계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이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주 좀 잘 갖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옛날처럼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그 재산분할 청구가 많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살아온 세월이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충돌이죠. 가치관의 충돌이죠. 그리고 이제 남편의 전통적인 가치관하고 부인의 새로운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거기서 이혼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항상 가치관이 충돌하면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수렴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황혼이혼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황혼이혼이 네. 오지 않도록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것도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어머니가 지금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5남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는 모르겠는데요. 좀 까칠하신 편이고요.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5남매는 이제 자주 모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는 까칠하지, 시어머니는 까칠하지, 그 남편 형제가들은 자주 만나지. 그 이제 부인으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짜 뭐 지옥 같은 세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람은 어쩐 점에서는 저보다 더 어머니한테 좀 잘한 거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5남매가 만나면 보통 이제 2박 3일 정도는 기본으로 한 집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어머니에 대한 얘기, 형제간의 우애, 이걸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데 집사람이 바로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것을 본질적인 가치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가장 가치 있게 느끼는 그 점을 배우자가 그걸 해준다면은 그 위의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집사람이 항상 뭐 잘하고 있겠습니까? 저한테 마음에 안 든 점도 있죠. 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뭐 집사람이 소소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네.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우리 이제 노영석 교수님께서도 그 부인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본질에 대해서도 인정하시고. 그렇죠. 예. 같이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제 그 노후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모든 게 다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들면서 자식들도 나이가 들잖아요. 근데 자녀로부터 독립이라고 하나? 자녀를 독립시키고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너무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자식들도 끝까지 이렇게 의존하고 또 부모들이 도와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무한한 애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무한한 희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약간 이제 문제가 돼 있는데요. 이제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격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일종의 이제 소명의식은 강한데 저건 나와는 완전 독립된 인격체다 이렇게 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항상 이제 내가 저놈이 안 되면 항상 끝까지 케어를 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래서 뭐 캥거루 부모가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어렸을 때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느 선까지는 너에게 해주고 그 다음은 너한테 관여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너도 그 나이가 되면 네 알아서 네 앞일을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평상시에 한두 번이 아니고 틈날 때마다 그 아이가 그런 개념을 확실히 잡도록 네.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객체로서 인정해주고 독립심 키워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네. 하는 것이 그 아이를 오히려 더 살리는 것이지 네. 걔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계속 같이 보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녀로부터의 독립이 어쩌면 또 진정한 꽃 노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자녀들 다 독립시키고 출가하고 그러고 나면 부부끼리 또 둘만 있다 보면은 이제 물론 아까처럼 서로 부부 간의 본질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사이야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나 혼자인 것 같아 하는 외로움과 쓸쓸함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그 노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노년의 우울증은 어떻게 좀 이겨내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이제 노년의 우울증이 이제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외로움에서 오는 경우, 네. 이제 질병에서 오는 경우, 그리고 이제 자기 역할의 종료에서 오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외로움에서 오는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제 전에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감기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것은 그 어떤 한 학자의 말에 따르면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자살에 이르는 징검다리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마음의 감기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심각성을 갖고 좀 대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내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상시에 자기 이제 정신력을 좀 키워놓는 것 이게 네.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건 이제 60대 이후에 그런 정신력 키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이제 40대 50대 그런 강한 멘탈을 이제 형성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나이 든 대로에 따른 이제 거기에 어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실은 또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이 들어서 그때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젊었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아까 저희 그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 전성기 목소리에서 그랬구나. 전성기 목소리 주인공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오늘의 나고 오늘의 내가 10년 후에 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오늘 와닿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닥쳐서 하려고 하는 네. 것보다 미리미리 젊었을 때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지금 7412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50대인데 이제 노년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오느라 아무것도 준비 못했거든요. 50대에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50대는 너무 늦은 나이인가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아닙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아닙니다. 네,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네. 네.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제 바람직하고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삶을 좀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요즘에 이제 열심히 이제 일한다고 이제 말하는데 종전에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경제적 의미의 열심,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을 주로 이제 말했었는데 요즘에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일하는 거, 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두 차례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단절된 인생은 없다. 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90이라고 한다면 30, 30, 30 정도로 잘라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 30, 30, 30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전작이 드문드문하면 후작도 드문드문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사실 50이라고 하면 그렇게 빠른 편은 사실은 아닙니다. 늦은 편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기 그 삶을 풍성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 취미 생활을 하는 거. 네. 뭐 취미 생활은 같이 할 수 있는 거, 혼자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퇴직을 또 은퇴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자기 그 삶에 대한 직장에 대한 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네. 그런 부분도 미리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 활용을 그렇죠. 아낌없이 네. 예, 마음껏 잘 활용해야 네,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오늘 꽃 노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정한 꽃 노후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영석 노후 전문가로부터 이야기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문자 참여로도 좋은 말씀 함께 공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따로 연락드려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또 다시 여러분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고요. 오늘 끝곡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띄우면서 물러갑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가